안녕하세요. 보험 디자인입니다. 오늘은 태아보험 가입 시 그 어떠한 설계서도 알려주지 않는 꿀팁을 대공개하려고 합니다. 먼저 태아보험 가입은 왜 하는지와 태아보험 가입할 경우 가입 시기는 가장 이상적인 부분이 어떤 시기인지, 그리고 만기 선택, 30대 만기가 좋은지 100세가 만기가 좋은지, 또 최근 핫한 해지연금금 미지급 상품은 어떠한 부분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나에게 있어, 우리 아이에게 있어 가장 합리적인 선택은 어떻게 하시면 좋을까요? 자, 그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아보험 그 어떤 설계사도 알려주지 않는 꿀팁 대공개, 이 부분에 앞서서 먼저 우리나라가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매우 심각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지만 이 상황이 하루라도 빨리 잠잠해지기를 기도드리고요. 저희 보험 디자인을 찾아주시는 우리 모든 고객님들의 건강을 항상 기도드리고, 그리고 지금의 영상을 시청해 주시는 우리 산모님들의 순산을 기도드리겠습니다. 태아보험을 가입하는 데 있어서 이 태아보험은 산모님, 즉 엄마 백수에게 있잖아요. 그래서 산모님의 병력사항이 가입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으로 자리 잡고 있지만, 오늘은 그런 부분, 병력사항이나 이런 부분을 배제하고요. 태아보험 가입하는데 가입하는 요령, 즉 다시 말해서 이제 태아보험 왜 가입을 하는지, 그리고 가입 시기는 어떤 시기가 가장 좋은지와, 그리고 이제 우리 아이의 보험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만기는 30세가 만기가 좋은지 100세 만기가 좋은지, 이런 부분의 전반적인 내용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태아보험은 작년 2019년 4월 굉장히 큰 변화를 갖게 되는데요. 그 부분이 이제 어떤 부분이냐, 예전의 태아보험은 태아보험 기간부터 납입보험료를 인정해줬어요.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 20년 납이다 라고 하면, 제가 예를 들어서 이번 달에 보험 가입을 했어요. 그러면 총 20년이니까 240번만 내시면 되지만, 작년 2019년 4월 이후 지금 현재의 태아보험은 출생 전 태아보험료, 그리고 출생 후 어린이 보험료로 구분이 되고요. 이 부분 다시 말해서 출생 전 태아보험료는 내가 20년 납을 가입을 하잖아요. 그럼 그 20년 납 240번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이 출생 전 태아보험료라는 부분이 새롭게 생겼는데, 즉 내가 만약에 20년 납을 한다, 20년 플러스 태아 기간을 추가로 더 내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결론적으로는 우리 고객님들의 입장에서는 좀 불리해진 부분이죠.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 보험 디자인 네이버 검색창이라든지 이렇게 찾아보시면 19년 4월 태아보험료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안내를 해드렸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 현대해상이 예전과 달리 굉장히 지금 태아보험에서 야, 올해 강자도 나야, 막 이렇게 자신있게 말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어떤 부분이냐면, 태아보험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에 이제 출생 전 태아, 그 다음에 출생 후 어린이 보험료, 왜 이렇게 구분이 되었냐면, 굉장히 우리 고객님들이 민원이 많이 들어갔었어요. 어떤 민원이 많이 들어갔냐, 야, 나는 태아보험을 가입을 했는데 우리 아이가 태어났는데 왜 선천 이상에 대해서는 보장을 안 해주냐, 이런 민원들이 굉장히 몇 년에 걸쳐서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현대해상 태아보험이 이번에 과감하게 선천 이상 관련돼 있어서도 보상을 해주겠다, 이렇게 명시를 했고요. 어린이 보험 Q라고 상품 개정이 이루어졌고요. 선천 이상에 대해서도 보장의 폭이 굉장히 넓게 갖고 있다는 부분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고요. 자, 이제 그럼 본격적으로 태아보험 가입하셨을 때, 잠깐 여기서 이 예정일을 인하로 해서요, 다음 4월달에는 보험료 인상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태아보험 가입 시 그 어떤 설계에서도 알려주지 않는 꿀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태아보험은 왜 가입을 해야 할까요? 그 태아보험 가입의 목적은 아주 간단하죠. 우리 아이가 태어났을 경우에 혹여나 아플까봐 미리 보험 가입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부분이고요. 그게 이제 태어나서 가입을 하게 되면 어린이 보험이고, 태어나기 전에 가입을 하게 되면 태아보험인데, 이 왜 태어나기 전에 보험을 가입하느냐, 그거는 만약에 이제 조산원에서 우리 아이가 좀 빨리 따가지고 미숙아가 되면은 인큐베이터에 들어갈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아이가 건강하게 잘 태어났지만
호흡이 좀 이렇게 잘 고르지 못할 수 있거든요. 그럼 뭐 인큐베이터 들어갈 수도 있고 태아라는 과정 중에서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을 수 있어요. 뭐 이제 자궁에 좀 문이 덜 열려서 머리에 출혈이 생길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고, 요 쇄골이 좀 골절되거나, 아니면 이제 우리 아이가 잘 태어났는데 이제 뭐 정기적인 검사 같은 거 하거든요. 그랬더니 심장에 좀 소리가 난다. 뭐 이런 부분. 그리고 이제 우리 아이가 이제 젖을 물기 시작하거나, 혹은 이제 아장아장 걸을 때 이제 말을 할 시기에 이제 발음이 좀 부정확한 부분이 있기도 하고 하면, 혹은 젖을 잘 못 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갔더니 이렇게 보면 혓바닥 밑에 있죠. 설소대라고 하는데 이 부분이 살짝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럼 뭐 그런 부분들은 이제 간단하게 레이저 시술로 인해서 수술하실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우리 아이가 태어난 이후에 가입을 하게 되면 늦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태어나기 전에 이런 태아 특약들을 구성을 해서 가입하는 부분이 바로 태아보험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 이러한 이유 때문에 태아보험을 가입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잠깐, 어떤 설계사들은 태아보험은 태아보험이고 아이가 태어났어. 그러면 야, 이건 태아보험이야. 그러니까 이제 우리 아이가 태어났으니까 어린이보험으로 바꿔줘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들이 아주 종종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이 부분은 절대 아니고요. 이런 부분에 속으면 안 되십니다. 이 태아보험 가입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 태아보험 가입을 하려고 이제 막 알아보는 거예요. 그럼 가입 시기는 언제가 좋으냐? 아까 말씀드린 그 태아 특약, 뭐 이제 우리 아이가 인큐베이터 들어갔을 때, 아니면은 뭐 어떤 수술을 했을 때, 이런 부분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가입 주수가 정해져 있어요. 이제 보험사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흔히 말하는 현대해상 같은 경우는 22주 6일 전에 가입을 하셔야 되고, 타사 같은 경우는 뭐 메리츠, DB 손해보험, 여러 가지 손해보험 회사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21주 6일에 가입을 하셔야 되고, 깜빡 어떻게 지나다 보니까 이 22주 태아보험 가입하는 시기를 놓쳤어. 그럼 나 그냥 아이 냅두고 우리 아이가 이제 뭐 어미 2차 지났으니까 아이가 태어난 이후에 그럼 가입을 할까? 또 그러면 절대 안 돼요. 그런 이유는 이제 어떤 부분 때문에 그러냐. 먼저 22주 이전에 가입해야 되는 부분은 이 태아 특약에서 선천 이상 수술비, 그 다음에 저체중아 입원비 일당, 그리고 신생아 질병 입원비 일당, 그리고 우리 아이가 이제 조산으로 인해서 흔히 칠삭동이라고 얘기 좀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 칠삭동이 굉장히 좀 뭐 빨리 태어나는 부분들인데, 그랬을 때 저체가 출생 담보,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뭐 심장에 구멍이 난다든지, 아이가 태어났는데 이제 아장아장 걸을 시기에는 목을 이렇게 잘 가눠야 돼요. 근데 목이 살짝 삐뚤어져 있어. 이런 부분은 이제 물리치료 다 받으신 이런 걸 사경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뭐 장애, 그리고 이제 아이가 태어났는데 정말 심각한 뭐 한쪽 팔이 없거나 뭐 이랬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그리고 다운 증후군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장애 출생 담보, 이런 부분들은 이제 구성을 하셔야 되는데, 이게 바로 가입할 수 있는 주수가 정해져 있고, 이런 태아 특약들은 22주 6일에 가입을 하셔야 됩니다. 태아보험은 결론적으로 22주 6일에는 꼭 가입을 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다시 말해서 저체중아 입원비 일당, 신생아 질병 입원비 일당, 선천 이상 수술비, 그리고 장애 출생 담보와 저체중아 출생 담보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또 태아보험이 예전화가 달라진 게, 이 대표적인 특약들이 아까 말씀드린 태아 특약이고요. 그 외적으로 예전에 태아보험은 정신적 장애 진단이라든지 내변병 장애 진단이라든지 질병 특별 고도 장애라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안타깝게 작년 2019년 8월 상품에 개정이 되면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선정적인 질환이에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없어지면서 내성 마비 진단비가 새롭게 생겼는데, 이 부분도 꼭 구성을 하셔야 되고, 이 구성하는 부분들은 어떤 설계사들은 보험료 좀 비싸니까 뭐 500만원, 1000만원 담보 금액을 좀 낮출 수 있지만, 저희 보험 디자인에서는 이 부분, 이 뇌성마비라는 부분은 굉장히 심각한 장애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치료를 지속적으로 받게 된다면 말 그대로 우리 아이가 이제 장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담보, 이 숨어있는 태아 담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이 담보도 절대 놓치시면 안 된다라고 이제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신주추가 내가 깜빡 어떻게 막 지내다 보니까 22주 6일이 지나버렸어. 그러면 지금 어차피 태아 특약이 가입이 안 되니까 우리 아이 이제 건강하게 잘 태어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건강하게 잘 태어나면 그때 이제 어린이 보험으로 가입을 할까? 이렇게 종종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면 안 돼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 실손보험에서
우리 아이가 태어났을 경우에 그 모반이라는 게 있어요. 저희가 이제 어렸을 때 보면은 여기 이제 얼굴에 이렇게 붉은 반점이라든지 몸에 막 이렇게 붉은 반점이 있는 부분인데 이런 걸 화염성 모반, 다른 말로는 이소성 몽고 반점이라고 하고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의학 기술이 우리나라가 이제 발달하면서 레이저 시술로 간단하게 치료할 수가 있는데 이 실손에서 태아에게 경우에는 모반은 보상한다. 하지만 어린이 보험에서는 보상을 해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지금 현재 태어나기 전 만약에 22주 6일이 태아특약 가입할 수 있는 시기가 지났다고 하셔도 꼭 이 시기를 놓치시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고요. 그리고 이 보험은 모든 게 완벽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상담을 통해서 여러 가지 경우의 수에 따라서 그런 부분들을 자세히 안내해드리고 있으니까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저희 이제 보험 디자인을 통해서 상담을 받아보시고요. 그 외에도 사실수술 담보, 척추 측만 수술 담보, 희귀 난치적 수술 담보, 인공 와이시 수술 담보 이런 부분들은 태아보험에서만 가능하고요. 어린이 보험에서는 이 담보 자체에 가입이 불가하다는 부분, 그 부분을 이제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 내가 태아보험 왜 가입하는지, 그래, 그럼 태아보험 가입 시기는 언제 가입하는 게 좋겠다라고 이제 딱 생각을 하시고 이제 막 이제 본격적으로 알아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 아이 보험 만기는 어떻게 하는 게 좋지? 저희 보험 디자인에서는 30세 만기를 주로 많이 추천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일단 그 이유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리고, 이 보험은 그냥 크게 30세 만기, 100세 만기 이렇게 있다 생각하시면 돼요. 보험은 먼저 가장 중요한 게 이 내가 이제 내는 월 보험료가 저축이 되느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요즘의 보험들은 거의 순수 보장형이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상품 내가 알아보려고 한 태아보험은 적투성 상품이 절대 아니라는 부분, 저축 상품이 아니고 소비성 상품이기 때문에 뭐 보장의 길이, 뭐 이제 30세 만기냐, 100세 만기냐, 보장의 범위, 뭐 암 진단 자금이 얼마만큼 설정이 돼 있느냐, 그리고 이제 넓이라는 부분은 일반암이 보장을 해주느냐, 유사암은 얼마 보장해주냐, 이런 전체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에 앞서서 유지가 돼야 돼요. 유지가 안 되면 말짱 도루묵인 거죠. 왜? 유지를 해야지만 보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한 달에 월 보험료를 얼마만큼 내실 수 있는지, 이 월 보험료 예산을 잡는 게 가장 중요하다 생각할 수 있고요. 그 예산을 잡았어. 그러면 이제 내가 우리 아이 보험을 30세를 해줄 거냐, 100세를 해줄 거냐, 요거를 이제 선택하시면 되는데, 왜 저희 보험 디자인에서는 30세 만기를 많이 추천해 드리냐? 그 이유는 잠시 후에 또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에 앞서서 이 간혹 막 태아보험을 알아보시면요, 이제 30세 만기를 하는데 우리 아이가 이제 성장하면서 이제 왜 흔히 보험은 실손보험이 가장 중요하고요. 실손보험을 했어. 그러면 그의 제일 중요한 부분은 3대 진단자금이라 그래서 암, 뇌혈관, 심장질환, 거기에 최근은 질병 후유장애까지 포함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 우리 아이가 이제 보험 가입하려고 하면 쉽게, 지금 2020년이에요. 30년 후에 뭐 이제 아이가 30대 만기로 했어. 30년 후에 우리 아이가 스스로 이제 뭐 암이라 이런 보험을 하려고 했더니 보험료가 굉장히 비싼 거지. 그러니까 고객님, 지금 30세 만기 하는 데 있어서 이런 암 진단 자금은 좀 추가적으로 해주려고 하면 한 10,000원, 20,000원만 더 내시면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나는 원래 50,000원 정도 예산을 잡았어요. 근데 10,000원, 20,000원, 그래, 우리 아이를 위해서, 이렇게 선택하실 수가 있는데, 그럴 경우에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암이라든지 뭐 유사암, 뇌혈관, 신장 질환, 이런 모든 담보들은 이 기본 계약하고 연동이 돼 있는데요. 기본 계약이 만약에 20년 납 100세 만기로 돼 있고 모든 특약들은 다 30세 만기인 거예요. 근데 암 특약만 80세 만기다? 그럼 이렇게 절대로 가입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게 왜 그러냐? 바로 이 현대해상 태아보험에서는 계약 전환 제도라는 부분을 시행하고 있는데, 그 계약 전환 부분이 이제 어떤 부분이냐?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보험 디자인에서는 30세 만기를 적극적으로 추천해 드린다고 했잖아요. 보험은 월 보험료, 즉 다시 말해서 이제 예산을 잡는 게 매우 중요한데, 지금 태아 보험을 하시는 데 있어서 먼저 이제 유해양품,
이제 아이 이제 또 태어나면은 뭐 아기 뭐 가방부터 유모차 카시트 아기 방 꾸며줘야 되고 막 이렇게 꾸며놨어요. 그리고 이제 아이를 키우려고 하면은 이 보험만 하면 끝이냐? 절대 아닙니다. 이제 이 보험이 시작이에요. 이제 우리 아이가 나중에 크면은 이빨이 썩으면 또 치아보험 같은 것도 해줘야 되고, 저도 이제 아이를 키우는 부모 입장에서 저희 아이는 중학교 이제 올해 예비중 1학년이거든요. 그러면은 흔히 저희가 뭐 분유값 벌어간다, 그거는 말도 안 된다. 이 지금 요즘에 이 교육비나 이런 부분들 굉장히 진짜 복잡해요. 이게 이건 스타트고요. 말 그대로 점점점 아이가 나중에 크면 내가 우리 아이를 위해서 막 투자, 그러니까 나가는 돈이 굉장히 많아져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보험료를 높게 측정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게 한 10만 원 정도다. 그러면 저희 보험 디자인에서는 한 7, 8만 원 정도가 적정하다라고 이제 말씀을 역으로 들어오고 있는데, 이 내가 보험 가입하는 데 있어서 100세를 하고 싶어. 근데 아저씨는 30세 추천을 해. 왜? 이 100세 보험 가입하는 이유가 뭐예요? 만약에 이제 우리 아이가 크는 데 있어서 다시 말해서 보험 가입을 못 할까봐 100세 보험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이유인데요. 이런 좀 표현 드리는 게 죄송하지만 저희 고객님이라든지 저희도 이제 아이들 키운다고 그랬잖아요. 이 아이들은 어렸을 경우에 태어나면서 선천적인 질환 이런 부분이 있을까봐 굉장히 걱정이 되지만, 아이가 한 초등학교 1학년 정도가 되면은 저희 성인하고 비슷한 명역성이 자연스럽게 생기거든요. 그리고 또 숱하게 예방접종 같은 것도 하고.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 컸어. 그럼 또 사고 날까봐 굉장히 또 조심조심 해야 돼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막 예를 들어서 딱 사고 났는데 머리에 충격을 받았어. 근데 알지도 않던 갑자기 간질이 생겼네. 혹은 중대한 질병이 걸렸어요. 이런 부분들이면 나중에 보험 가입하기 힘들 거 아니에요. 근데 30대 보험을 하면은 나중에 이런 부분이 생겼어. 굉장히 걱정이 되겠죠. 하지만 이럴 경우에 이 계약 저단 제도, 이 태아보험에서는 운영하는 곳이 대표적인 현대해상, 메리츠는 작년까지는 운영했지만 지금 운영하고 있지 않고요. 뭐 DB손해보험이라든지 몇 가지 회사들이 아직까지 계약 전환이라는 부분을 운영하고 있고, 이 계약 전환 부분이 굉장히 좋은 제도고요.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이제 우리 아이가 뭐 그런 큰 질환들이 좀 생겼어요. 그럼 나중에 가서 보험 가입을 못 하느냐? 아닙니다. 만기가 끝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럼 만기 끝나기 한 달 정도 전에 현대해상, 만약에 내가 가입한 게 현대해상이다. 그럼 현대해상에서 우리 고객님들한테 띠링띠링 알려주느냐? 그렇지는 않고 등기를 다 발송을 합니다. 다음 달에 만기가 되니까 우리 이제 태아보험 이 어린이 보험에서 연장을 원하시면 우리 고객님들 뭐 담당 설계사나 저희 쪽으로 연락 주세요. 이렇게 연락이 가는데, 기존에는 진짜 예전 뭐 이런 제도가 지금 생긴 거냐? 그렇진 않아요. 예전부터 있었는데 그때는 담보 매우 제한적이었거든요. 하지만 지금의 보험에서는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태아보험 현대해상 기준이고요. 일단은 계약 전환이 가능하다는 부분,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개월 이전에 이제 안내가 들어간다는 부분, 그리고 계약 전환이 있어서 그럼 아저씨 30년 후잖아요. 보험료가 지금보다 엄청 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계약 전후의 보험료는 계약 최초 가입 당시의 보험료를 적용한다, 이렇게 적혀 있죠. 그리고 이제 만기, 이 계약을 전환할 수 있는 상품들의 구성, 담보 특약들은 기본계약 상해 후유장애, 상해 사망, 뭐 이제 이런 부분들, 기본계약, 그걸 비롯해서 뭐 상해 입원비 일당, 골절 수술비, 화상 진단비, 골절 진단비, 이 상해 관련된 부분들은 대부분이 포함이 되어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질병 후유장애, 암 진단자금, 유사암, 특정암, 뭐 뇌졸중, 뇌혈관, 이런 질환들이 다 웬만한 부분들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보험료를 높게 측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태아보험 왜 가입하는지, 계약 시기는 또 언제가 좋은지, 그럼 만기 선택은 다 구성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 좋은지 어느 정도 아셨죠? 그러면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그러면요, 이 만기 선택까지 다 했고 그러면 어떻게 이제 가입을 할까요? 그에 앞서서 만약에 그래도 우리 아이 보험을 좀 백세를 해주고 싶어. 왜? 내 아이 나중에 이제 자기가 보험 가입을 하려고 하면은 보험료가 좀 굉장히 비쌀 수가 있고,
아무리 계약 전환을 한다고 해도 계약 전환 제도가 있다는 부분도 아무래도 지금 처음부터 100세 하는 것보다는 나중에 내가 20년을 다 냈어요. 근데 계약 전환을 할 때는 그럼 결론적으로 또 20년을 더 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100세 보험 하는 것보다는 당연히 보험료를 조금 더 내실 수밖에 없는데, 그에 앞서서 그럼 나는 아저씨 그냥 처음부터 100세 보험을 할게요. 그러면 100세 보험을 가입을 하려고 하시면 최근에 굉장히 핫한 상품이 있고요. 그게 바로 해지환급금 미지급 상품이라는 부분이에요. 이런 부분이 이제 어떤 부분이냐, 이 해지환급금 미지급 상품은 기존의 100세 보험에 비해서 100세 보험은 이게 어린이 보험은 기본 플랜이라는 상품이 있고, 그 다음에 해지환급금 미지급형 상품이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 기본 상품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담보 계약 연장이 되는 부분도 있지만 거꾸로 계약을 축소할 수도 있어요. 담보를 빼거나 아니면은 담보를 줄이거나 이렇게 하실 수 있는데, 이 해지환급금 미지급 상품은 내가 딱 처음에 한번 가입을 했어. 그러면 담보 삭제나 이런 부분, 담보의 설정이 안 됩니다. 부분 삭제나 이런 부분이 절대 안 된다는 건 명심을 해 두셔야 되고, 근데 이 아저씨는 왜 100세 보험을 할 거면 이 기본형 상품이 아니라 이 해지환급금 미지급 상품을 얘기를 하느냐? 간단해요. 해지환급금 미지급 상품은 기본 상품과 상품군을 좀 나눠준 거고, 기본 상품에 비해서 보험료가 30세 최대 50%가 저렴한 상품이에요. 근데 이런 상품들을 왜 출시를 했느냐? 이제 아저씨 저 둘째 생겼어요, 셋째가 생겼어요, 첫째하고 저희 첫째에서 100세니까 둘째 셋째도 100세로 할게요. 딱 알아봤더니 보험료가 너무 많이 올라갔어. 그래서 이제 보험사에서 너도 나도 할 거 없이 굉장히 지금 경쟁적으로 출시되는 상품인데, 이 상품은 기본형 상품에 비해서 무려 보험료가 30에서 50%가 굉장히 저렴하게 출시를 했어요. 그러면 이 상품의 단점은 뭐냐? 일단 기본형 상품은요, 내가 보험료를 내다가 예를 들어서 3년째 혹은 5년째 내가 납입하는 기간 중에 보험을 해지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3년째 만약에 보험을 해지한다. 그럼 내가 냈던 거에 한 22%, 10년째 해지게 되면 한 53% 이렇게 돌려주는 부분이 발생이 되고, 내가 20년을 다 냈어요. 그리고 만기까지 가면은 똑같이 보험료는 없어집니다. 만기까지 가면 거의 돌려받는 부분은 없고, 하지만 해지환급금 미지급형 상품은 내가 중간에 납입하는 기간 3년째건 10년째건 이렇게 납입하는 기간에 보험을 해지하잖아요. 거의 돌려주는 돈이 아예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보험료를 저렴하게 산출할 수가 있는 거고, 단 내가 보험을 다 냈어요. 그리고 다 내게 되면 해지환급금이 이렇게 똑같이 발생이 됩니다. 기본 플랜에 비해서 환급률은 조금 떨어질 수 있지만 이렇게 똑같이 해지환급금은 발생이 되는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 기본형 상품은 내가 이제 가입을 했어요. 그럼 아저씨 이거 만기를 좀 줄일게요. 혹은 요 담보는 내가 100만원 가입을 했는데 10만원 낮춰주세요. 혹은 요 담보 삭제해주세요. 이런 게 가능하거든요. 하지만 해지환급금 미지급형 상품은 담보 설정 이 삭제라든지 이런 게 전혀 안 돼요. 그런 부분을 꼭 명심을 해 두셔야 되고, 그리고 근데 이 아저씨는 왜 이 보험 디자인은 왜 100세 보험을 하려고 하면 이 기본형 상품이 아니라 해지환급금 미지급 상품을 주목하세요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냐? 간단해요. 이 기본형 상품으로 가입하시려고 하시면 출생전 보험료, 태아보험은 출생전 보험료, 출생 후 보험료 이렇게 나눠진다고 했잖아요. 108,470원, 108,470원 똑같아요. 근데 해지환급금 미지급 상품은 출생 전에는 태아보험료만 내는 거예요. 말 그대로 33,450원에 우리 아이가 출생 후다. 그러면 89,590원이면 이 부분은 거의 담보를 좀 비슷하게 설정했을 때 얘기하는 부분인데, 그러면 총 내는 240개 동안 무려 450만원 정도 보험료를 아끼실 수가 있습니다. 이 담보도 거의 비슷한데,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보험료가 굉장히 저렴하니까 100세 보험에서는 이 상품을 권해드리는 거고, 그럼 30대 보험에서 아저씨 30대 보험에서 이런 게 없냐? 30세 보험에서 안타깝게도 해지환급금 미지급형 상품은 없고요. 근데 이 상품을 고르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납입하는 기간이 있어서 보험을 절대 해지하게 되면은 돌려주는 돈이 없다. 그리고 두 번째, 담보 삭제라든지 이런 어떤 구성들을 나중에 우리 아이가 성장하고 이런 데 있어서 요건 좀 빼고 이런 부분이 절대 안 된다는 거, 이걸 꼭 명심을 해 두셔야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기본 상품이나 해지한급 미지급형이나 백세 보험을 하셨을 때 담보 차이는 물론 조금은 있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근데 아저씨 이 보험 디자인에서만 자꾸 백세 보험은 해지한급 미지급형 상품 얘기를 하고 다른 설계사를 얘기를 했더니 이 상품 별로 안 좋다고 한다. 아저씨 그게 정말 안 좋은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게 왜 그러냐, 이 상품의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설계사들이 잘 얘기를 안 해줘요. 그게 바로 저희 이 해지한급형 미지급형 상품을 팔잖아요. 그럼 저희가 지금 현재 수당이 전혀 없어요. 수당 그러면 언제 나오느냐, 아이가 태어난 이후에 출생신고 하시고 태아 등재를 하면 저희는 그 다음 달에 수당이 발생이 되고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설계사는 이 상품을 권유를 안 해드릴 수밖에 없어요. 권유를 못 하는 거예요. 왜? 저희가 기본 상품 파는 것보다 수수료가 굉장히 한 70% 정도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이 상품 자체를 많은 설계사들이 권유를 안 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 그리고 이제 저희 보험 디자인은 말 그대로 저희 보험 디자인 당장 우리 설계사들의 이익이 아니라 우리 정말 좀 길게 봐서 우리 회원님들의 어떻게 가입하면 좀 유리한지 이런 상품들을 쭉 안내를 해드리기 위해서 굉장히 좀 고민을 하고 매일매일 연구하고 있고요. 그리고 현대이상만 취급하는 게 아니라 뭐 D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전보험사, 뭐 손해보험뿐만이 아니라 뭐 삼성생명, 동양생명, 흥국생명 다 취급하면서 우리 회원님들의 한 분 한 분 상황에 맞춰서 그 상황에 맞는 최적의 상품을 안내해드리고자 언제나 노력하고 있고 또 연구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상담 신청을 원하시면 요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 네이버 검색창에다가 보험 디자인, 저희 보험 디자인에서 운영하는 블로그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 담보별 핵심 특약에 대해서 또 안내를 해드렸고, 그럼 이 태아보험에 알아보는 데 있어서 불필요한 특약은 뭔지, 중복 특약은 뭔지, 이 보험 이 우리 회원님들이 다 이제 공부하실 수 있게끔 담보별로 쭉 이렇게 안내를 해드리고 있는데, 이 보험은 정말 알고 가입하시는 거하고 모르고 가입하시는 거하고는 정말 하늘과 땅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그러잖아요, 흔히들 보험을 아는 사람한테 가입하는 게 아니라고. 다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이제 저희 보험 디자인 블로그에서 주요 특약에 대해서 안내를 받을 수 있게끔 쭉 안내를 해놨고요. 그리고 이제 좀 궁금한 점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이 저희 보험 디자인 연락을 주시면 자세하게 안내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이제 우리 아이들의 순산을 기원드리면서 이제 오늘 이 시간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고요. 많은 응원과 관심 부탁드리면서 아직 구독을 안 하셨다, 지금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도움이 되셨다면 제가 구독 좀 꼭 부탁드리고요. 제가 이제 아무래도 이렇게 이 일반적인 방송이 아니다 보니까 최대한 우리 회원님들에게, 우리 고객님들에게 제가 알고 있는 지식들을 좀 많이 좀 전달을 해드리고자 노력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좀 더 좋은 정보로 인해서 컨텐츠를 갖고 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